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3월 26일에 치러진 국가대표 친선 경기 콜롬비아전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 전 관전 포인트로 4개를 정해보았습니다. 첫째, 지난 볼리비아전과 비교해 바뀐 손흥민과 김민재의 파트너 황의조와 김영건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둘째, 대표팀의 핵심 전력이었던 기성용의 은퇴로 그 자리에 1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우영의 역할 수행. 셋째, 이전 경기에서 꾸준히 보여온 팀 색깔대로 탑 클래스 팀과의 경기에서도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넷째, 백승호, 이강인 등의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이 4가지를 경기 전 관전 포인트로 하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우선 전반전은 아래 4가지가 포인트였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사이드에서 허용한 몇 차례의 크로스를 제외하곤 공간을 효율적으로 막으며 수비가 잘 되었다는 점. 둘째, 정우영이 수비 시에 수비적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했다는 점. 셋째, 적절한 수비 후 공격 전환 시 미드필더에서 짧은 숏패스, 꺾어주는 패스, 롱패스 등을 통해서 빠르게 공수 전환함으로써 많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순도 있는 공격 전개를 보였다는 점. 넷째, 손흥민이 초반부터 득점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그 부담감을 떨치고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 사이드에서 허용한 몇 차례의 크로스를 제외하고는 수비가 다 함께 움직이며 지역을 효과적으로 수비하고 박스 앞 공간으로 볼이 투입되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압박하여 볼을 탈취하거나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차례 사이드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긴 했지만 센터백들이 공중볼 경합을 충분히 잘 해주었고 세컨볼을 적절히 견제하고 클리어링 해준 정우영의 역할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우영은 공격 상황에서는 크게 오픈하거나 찢어주는 역할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적절한 커버와 안정적인 볼 전개 등 수비 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반에서 긍정적이었던 점은 수비 후 공격 전환 시에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이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가져가 주었고 볼을 가진 선수 역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을 쉽고 빠르게 처리해 주어 빠른 공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경기 초반부터 슈팅을 가져가며 득점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손흥민이 득점을 성공하며 부담감을 떨쳐내고 경기 자체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째, 마무리 능력이 돋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몇 차례 더 있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콜롬비아라는 강팀을 상대로 2득점을 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둘째,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김승규에 밀려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조현우가 세이빙 능력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골키퍼 자원에 대한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셋째, 이제 후반에는 아주 원사이드한 게임을 하였는데 그 원사이드한 게임에서도 게임을 지켜내고 반게임이지만 하고자 하는 전술이 어떤 부분인지 그 일관성이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은 경기를 위해 개선의 필요가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자면 사이드백이 중앙 공간을 많이 열어준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전술적으로 약속이 돼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전반전 윙이 내려와 공간을 함께 막아주어 위협적인 찬스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 비하면 후반전은 그 공간을 내려와서 커버해 주어야 하는 윙들이 효과적으로 중앙을 커버해주지 못해 많이 열어준 중앙 공간으로 상대 선수들이 따고 들어오거나 크로스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이청용, 나상호가 뛰는 왼쪽 윙은 포지션을 지키며 공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해 이재성, 권창훈이 뛰는 오른쪽 윙은 공격 시에 위치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 보니 수비 시에 협력 수비가 힘들어 김문환에게 수비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반에 비해 후반은 아예 원사이드 게임으로 거의 수비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워드나 미드필더의 공수 전환 시 움직임이 적어졌는지 수비의 안정감을 깨하기 위해 내려앉은 전술적 약속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계속 내려앉은 상황이 되다 보니 포워드나 미드필더의 공간도 적어져 볼을 뺏고도 다시 빨리 공을 빼앗기고 수비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며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전술적 약속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키기 위해 권경원을 투입하며 3백으로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실점을 하지 않아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볼리비아전에 빠져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정우영을 교체해주거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추가해주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메스가 박스 앞에서 탈압박하고 볼을 편하게 뿌려주는데 이를 견제하지 못해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변화를 주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기 전 관전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째, 김민재 파트너로서 김영건과 권경원이 앞으로도 더 많은 테스트를 통해 맞는 파트너를 찾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듯합니다. 누구 하나 크게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니고 김민재의 경우 공수, 빌드업 등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 중 하나이므로 김민재와의 호흡, 수비의 안정성 등 앞으로 더 많은 테스트를 거쳐 김민재의 파트너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톱톱으로서의 손흥민 파트너로서는 먼저 선택받았던 지동원이지만 손흥민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연계해주는 능력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기회를 창출해내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며 피니시 능력이 있는 황의조가 아직은 더 좋지 않나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흥민을 더 살려줄 수 있는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거나 제공권에서 장점을 확실히 갖고 있는 지동원이지만 아직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는 황의조, 손흥민 카드가 상대에겐 더 위협적일 듯합니다. 그리고 기성용의 대체자로서 정우영은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였지만 일단 수비적으로는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준 듯 보였습니다. 단 기성용이 한 번에 오픈해주는 전환 패스, 공간을 향한 롱 패스 등이 공격 옵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술 일관성과 젊은 선수들의 출전 유무는 함께 묶어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벤투 감독의 경기를 쭉 지켜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벤투 감독은 보수적인 성향의 감독으로서 포지션의 교체 역시 같은 포지션, 일관된 전술로 전술의 완성도를 중시하는 감독입니다. 저 역시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이런 철학이 있고 그에 대한 전진성이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기대하는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선수의 기용에 관한 건 전적으로 감독의 몫이기 때문에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승우 선수 사례를 보고 판단해보자면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지만 대표팀에 뽑혔고 스타성으로 출전을 희망하는 축구팬이 많아졌지만 친선 경기에서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팀에서 경기도 꾸준히 뛰며 몸을 올리고 대표팀에 차출되는 횟수가 늘어가고 벤투 감독의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백승호, 이강인 같은 선수들도 우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대표팀에 뽑히고 몸을 끌어올리며 감독의 전술에 대한 이해,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천천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 역시 기대하는 젊은 선수들의 빠른 데뷔는 저희들의 희망, 여론 분위기에는 관계없이 팀 상황, 감독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국가대표팀 경기나 중요 경기 리뷰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